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삶이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키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대신 뱀을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칼을 모았고 장래희망도 여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장의사와 흡혈귀였습니다. 오늘 영상 주인공 6학년 재조기 형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여 6학년이냐? 마블 이터널스에 출연하는 안젤리나 졸리 함께 알아보시죠. 렛츠고! 안젤리나 졸리 보이트, 1975년 6월생, 46세 토끼띠로 연세대 휴학생 매덕스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한고은, 라미란, 최지우, 김병만, 이수근, 이선균 봉골레 하나 등과 동갑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우인 아버지 존 보이트와 어머니 마셜린 버트랜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가족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졸리가 1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고 졸리와 오빠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배우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의 여배우들과의 지속적인 불륜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혀 애정과 관심이 없었고 경제적인 지원조차 해주지 않았고 아버지의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버려 졸리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원망하며 자라게 되는데 커가면서 아버지와 졸리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관심병이 있는 보이트는 졸리가 유명해진 후 졸리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정신 이상자로 모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리가 4살이 되던 해 남편과 닮은 졸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 마셸리는 졸리의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해버리는데 이때 머리가 마음에 들었던 졸리는 쭉 갈색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살이 되어 어머니가 새아버지인 영화 제작자 빌리 데이와 재혼하게 되면서 뉴욕 팰리세이드로 이주하게 되고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출연한 영화인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는 영화로 처음 스크린에 데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불륜 사이였던 배우 스테이스 피크렌 그리고 어머니도 해당 영화에 출연했고 어린 졸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팰리세이드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난 후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배우의 꿈을 꾸고 스트라스버그 연기학교에 등록해 수업을 받지만 2년 만에 중퇴하게 됩니다. 이 시절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장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고 시체방부 처리법을 공부해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이때 졸리는 자해를 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정신 상태였고 비버리힐스 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는 주변 지역의 부유한 아이들과는 달리 본인은 어머니의 적은 수입으로 인해 자존감도 떨어지고 두꺼운 입술, 긴 팔다리, 안경에 교정기까지 착용해 놀림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의 유명 래퍼인 타이거 JK가 다녔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비버리힐스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모레노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를 바랬고 어머니는 졸리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밖으로 나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졸리와 남자친구의 동거를 허락하게 됩니다. 동거 중의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여느 커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칼을 수집하고 자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헤어진 후에도 불안함에 떨며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고 졸리의 자해는 계속되었습니다. 16세가 되던 해 어머니의 바람으로 모델이 되는데 이 역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항상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졸리를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인해 그녀를 섭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오빠의 영화에 간간히 단역으로 출연하다 1993년 사이보그2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되면서 한방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는 못하고 흥행과 비평 모두 참패하고 자신도 영화에 실망하고 1년여간 오디션도 받지 못하고 막장 인생이 시작됩니다. 19세가 되어 극심한 불면증과 섭식장애에 시달리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헤로인을 투약하며 모든 약물을 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세, 22세 두 번 자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때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기행을 일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1살이 되던 해 1995년작 해커스를 촬영할 당시 흥행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뉴욕타임즈의 평론가 자넷 마슬린에게 그녀는 보기 드문 여성 해커 역을 소화해서 눈에 띈다 라는 평가를 받고 함께 촬영했던 조니 리 밀러와 1996년 3월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에서도 졸리의 기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가죽 바지에 흰 티를 입고 밀러의 이름을 자신의 피로 티셔츠에 새기고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하면 본인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밀러와의 결혼 생활은 졸리를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고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하게 되고 이혼 후 1998년 신경쇠약으로 UCLA 메디컬 센터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던 이때 졸리는 한 배역을 맡게 되는데 1998년 TV영화 지하에 캐스팅되게 됩니다. 마약에 중독되면서 삶과 경력이 파괴되고 에이즈로 생을 마감한 전설적인 슈퍼모델 지아 카란지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였는데
마약 중독자 삶을 살던 졸리의 당시 모습과 닮아있는 역할이었고, 해당 작품으로 졸리는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고 2년 연속 골든글러브상과 에미상에 후보 지명됩니다. 이후 1999년작 에어 컨트롤을 촬영하면서 만난 20살 차이 빌리 밥 손튼의 2달여간의 구애 끝에 2000년 5월 결혼하게 되는데, 이번 결혼도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피를 유리병에 담아 목에 걸고 들어가는 기괴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데뷔 초부터 시작해 졸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슈거리였고, 할리우드 이슈메이커로 수많은 언론사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빌리 밥 손튼과의 결혼 전 위노나 라이더가 영화 제작에 참여한 1999년작 처음 만나는 자유에 출연하는데, 당시 크게 유명하지 않은 졸리를 위노나가 어렵게 캐스팅하게 됩니다. 해당 영화는 정신병원에서 지내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고, 졸리의 당시 실정과 잘 맞는 영화였는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하고요. 연기력으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졸리의 기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오빠와 딥키스를 해 헐리우드를 뒤집어 놓고 연일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등 할리우드의 문제야 이슈메이커로 낙인 찍혀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런 졸리에게 2001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졸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툼레이더 촬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봤던 세상과는 다른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은 사람들과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을 보며 마약과 우울증에 빠져 살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느끼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경험이 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귀국 후 졸리는 UN 난민고등판무관에 연락하여 국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전세계 난민 캠프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2월 선교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다음 달 2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난민들을 만나고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UN 난민기구가 개인에게 기부받은 가장 큰 액수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바틴방의 고아원에서 부모를 잃은 매덕스를 입양하게 되는데, 입양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생부 보이트와 툼레이더에서 다정한 부녀 역으로 출연했었는데, 이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도 한몫했습니다. 보이트는 액세스 할리우드와의 인터뷰에서 졸리를 정신 이상자,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미국 정부에서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입양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입양 중개자의 비자 사기와 돈 세탁으로 판결이나 매덕스를 무사히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입양한 매덕스 역시 아버지와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에서 보이트라는 성을 빼버립니다. 매덕스를 입양했지만 3개월 후 돌연 남편 밥 손튼과 이혼하게 되는데, 졸리의 평소 행실로 인해 언론에서 모든 비난과 아이를 입양한 데 대한 우려까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매덕스는 졸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캄보디아에서 느낀 것처럼 술, 담배, 마약 등 개가천선하고 모두 끊어버립니다. 매덕스를 처음으로 시작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계 각지의 빈곤층을 돕는 자선활동을 하며 기부뿐 아니라 직접 찾아가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며 졸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칼을 모으고 자해를 하며 자살 기도를 하며 찾으려 했던 삶의 의미를 드디어 찾아 마치 새로운 인생을 찾는 듯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안정을 찾으며 어두웠던 과거와는 달리 연기에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후 200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의 고아원에서 자하라 마레이, 2007년 3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팍스를 입양합니다.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를 촬영하며 브래드 피트를 만나게 되면서 촬영하는 매일이 즐겁고 기대된다 라는 말을 한 인터뷰에서 하기도 하는데, 당시 브래드 피트는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 상태였고, 해당 사건으로 모든 가십지와 언론은 졸리와 브래드 피트, 제니퍼 애니스톤의 이야기로 가득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졸리가 잘못했다, 피트가 잘못했다, 애니스톤이 불쌍하다느니 이런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3명과 주변 지인들은 불륜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일축했고, 얼마 가지 않아 줄리와 피트의 선행들로 브란젤리나로 불리며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졌고, 두 사람에게 선물같이 새아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피트는 좋은 남편이었고 졸리와 아버지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09년 돌연 별거설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2010년에도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이 역시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마다 빵형과 애니스톤의 재결합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애니스톤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거 없는 루머인 것으로 일축되었습니다. 2012년 피트는 졸리에게 정식적으로 청혼했지만, 두 사람은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2014년 8월 프랑스의 예배당에서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돌연 2016년 9월 졸리가 빵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전용기 내에서 술에 취해 매덕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FBI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고,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커넥션 및 자녀들의 증언을 막는다든지 여러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이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녀의 어릴 때의 시절과는 별개로 브란젤리나의 선행과 좋은 영향력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부디 좋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작품들에 출연을 하여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졸리의 작품보다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도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한 줄평, 때때로 고쳐 쓰는 사람이 있긴 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댓글만 달아주세요. 영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우간다, 소말리아, 모야 부족 등 제3세계 인물은 제 검색 능력 바뀌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 멍 때리고 싶을 땐 도비TV.